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오늘은 4장 두 번째 파트입니다. 91에서 96쪽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이의 말더듬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집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괜찮은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체로 한 1년 정도 전화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의 말더듬이 더 심해지거나, 또 아이가 말더듬을 의식하거나, 또는 부모 자신이 아이의 말더듬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느 단계에서든지 바로 연락을 해서 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담의 간격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선별검사 후에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이런 단위로 약속을 잡는 것을 여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모가 말더듬에 대해서, 아이의 말더듬에 대해서 걱정하는 수준을 0에서 10의 척도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0은 거의 걱정하지 않는 수준이고 10은 가장 걱정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보이는 말더듬의 정도가 어떤지, 그것도 역시 0에서 10의 척도로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모니터링 할 때 비교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척도가 달라질 때, 문제가 더 커질 때는 다시 새로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좀 더 깊은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경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법이 구성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PCI 치료법은 아이한테 초점을 직접 맞추기보다는 부모가 아이의 말하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PCI 치료하는 과정의 후기 단계에서는 직접 치료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PCI의 치료의 두 축은 항상 이제 치료실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만남에서 하는 과정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치료실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하게 되는 부모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이 두 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치료의 목적은 부모가 자신감 있게 아이에게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격려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치료 목적은 아이가 말을 더듬든 그렇지 않든 말하기를 즐겨하는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92쪽에 그림 4의 1에서는 선별검사 순서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약간 이제 평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다 조금씩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세 사례는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평가에서는 이 세 사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에 갔을 때는 이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미라라는 3세 반 아동입니다. 어머니와 전화를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보고에 의하면 아이가 약 6개월 전부터 더듬기 시작했고, 아이는 그때 마침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막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낱말 전체 또는 일부 반복이 있었고, 그리고 한 번 반복할 때 4, 5번씩 반복하지만 다만 어떤 아이의 긴장이나 이런 거를 볼 수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복 횟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3일아가 소리를 길게 말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빈도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척도에 의하면 척도에서 2로 평가를 했어요. 또 어머니의 걱정 정도는 역시 그 1 내지 2점 정도로 별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이제 친척들이 한번 그래도 검사를 받아보라 해서 전화를 거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임상 결정은 부모에게 말다툼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조언을 해주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 엄마가 묘사한 그 행동은 일반 아동의 전형적인 말다툼이고, 두 번째로 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도 아까 1에서 2 척도를 하셨잖아요.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 아동의 말다툼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유인물도 이제 나눠드리고 설명을 해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시안이라는 만 4세 아동이고 역시 어머니와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낱말 전체 또는 일부를 반복하고 소리를 길게 느리고 또 막힘을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아이가 가끔 자기 말다툼에 화가 나서 말 못하겠어요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내 말이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한 말을 굉장히 걱정하시고 있었어요. 그 아동의 아빠는 아이 뭐 점점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벌써 얘가 1년이나 길게 더듬어 왔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해서 나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시안에 대한 말다툼 평가를 6으로 하셨고요. 우려 수준을 8로 하셨어요. 아동의 그 말다툼 가족력은 보고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아동은 집에서 구자라티라는 그 언어하고 영어,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아동의 선호 언어는 영어지만 또 부모가 하는 그 구자라티어도 잘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 전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안에 대한 임상 결정은 앞에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근거로는 이 말다툼의 전형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동이 말다툼 순간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 역시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사항으로는 이시안이 말을 더듬어 온 기간이 길다는 것과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 2가지를 들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제이크라는 만 6세 아동입니다. 역시 어머니와의 통화로 이루어졌고요. 어머니는 아이의 말다툼 그 유형이 연장과 말 막힘으로 나타난다고 했고 그 길이가 꽤 길어질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는 투쟁 행동도 보인다고 했고요.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또 감추기 위해서 말다툼을 감추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동의 말다툼 정도 평가에 대해서는 7로 평가하셨어요. 2살 반 정도부터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점점 심각해졌고 또 6개월 동안은 지금 수준으로 고착해 되었다고 하셨어요. 지금 얘가 만 6세잖아요. 꽤 오랫동안 말을 더듬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어머니의 걱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 아동의 말다툼에 대한 걱정을 5로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걱정하시는 거로 보였어요. 아이는 어휘력은 매우 좋고 언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다른 걱정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임상 결정은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된 그 근거로는 3가지인데요.
말더듬의 전형적인 형태가 보인다는 거, 그리고 아이는 자기 말더듬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말을 더듬는 순간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말더듬을 가리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의 걱정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이 세 가지를 임상 결정의 근거로 볼 수 있고요. 추가 사항으로 너무 말을 더듬은 기간이 길다는 것, 그래서 저절로 나아질 가능성이 좀 너무 낮고요. 두 번째로 말더듬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이크라는 아동은 이제 한부모 가정이에요. 아동이 1살 반이었을 때 제이크의 아버지와 엄마가 헤어졌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이따금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그런데 다행이랄까요? 이 아빠는 제이크의 언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우선 제이크하고 엄마를 대상으로 하고, 또 아빠는 별도의 부모 상담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표님, 말더듬 공식 평가 후 아동의 말더듬이 거의 없거나 약한 경우, 부모님의 걱정 수준이 높고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 우리 치료사가 어떤 제안을 드려야 될까요? 그림 4의 1인데요. 92쪽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별검사는 이제 부모한테 그 정보를 들어서 아동이 이제 정말 평가를 거쳐서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닐지 그걸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정하는 것에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아이가 정말 말을 더듬는지 확실치 않을 때는 또 한 가지, 말더듬이 아이에게 또는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즉 아이가 걱정을 하고 말을 하기 두려워하는지, 또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얘가 말을 더듬어서 나을지, 계속 말을 더듬을지 걱정이 되는 경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평가를 거쳐서 이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제 평가에 넣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선별검사 후 모니터링 기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치료사가 유의하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치료사가 유의하게 지켜보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지켜보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답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똑같이 이 그림 4의 1을 다시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 할 때 맨 아랫줄에 보면은 리뷰할 때 아직 아동이 말을 더듬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말더듬이 완전히 낫지 않고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예로 가야 되겠죠. 예로 가서 물어보는 것이 또 아동의 말더듬이 또 아이 또는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해서 예이면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면 이제 아니오라면 치료를 종료하게 되는, 즉 모니터링을 하는 그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죠. 두 가지 중요한 거. 아이가 계속 말을 더듬는가? 두 번째는 아이나 부모가 말더듬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그 결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링 기간 중 살펴볼 점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아동의 경우 말더듬에 대한 호전이 있는지를 척도로 비교해 보기. 두 번째로 부모의 걱정 척도가 좋아지는지. 세 번째로 아동도 말더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이가 또 말을 안 더듬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줄어드는지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